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순간 기분이 나빠진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기분이 여러 번 변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일이 생기면 당연히 안 좋은 기분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일도 없는데 불현듯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카페에 갔는데 저기 앉은 누군가가 자꾸만 여러분을 쳐다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내 구독자인가? 라고 설레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발표는 잘했는데 왠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발표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던 것 같고 목소리엔 바이브레이션이 섞였던 것 같고 노래방에서는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는데 실제로 저는 처음 강의했을 때 공기 반 바이브레이션 반이었습니다. 여튼 처음 예시와 두 번째 예시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모르게 특정한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경우는 불쾌한 감정이 들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나도 모르게 창피한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특정한 감정이나 기분이 나타나곤 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생각, 바로 자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가벼운 예시를 살펴볼게요. 저 멀리서 여러분이 그리던 이상형이 당신을 보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나타날 것 같나요? 재미있는 건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빨리 자리를 피한 사람은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을 테고 다가가서 말을 건넨 사람은 그린라이트를 느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자동적 사고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피한 사람이 부끄러운 감정을 느낀 이유는 나를 쳐다보고 웃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별로여서 그런가?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리를 피했던 것이고, 오히려 다가간 사람은 웃는 걸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표현 같은데 라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 다가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처음의 예로 돌아가서 카페에서 누군가 쳐다봤는데 기분이 나빠진 것은 상대가 나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쳐다봤을 거라는 자동적 사고의 결과인 셈이고, 발표 후 창피함을 느낀 사람은 자신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동적 사고의 결과였던 거예요. 사실은 호감이 있어서 쳐다봤던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인상 깊은 발표를 했음에도 말이죠. 즉, 생각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 자동적 사고의 맹점은 자기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보고 웃는 모습은 자동적 사고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그 불쾌한 감정은 다시 타인의 웃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왜곡된 사고를 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자동적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왜곡된 자동적 사고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쾌한 감정이 떠올랐을 때 스스로 물어볼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느껴지는 게 타당한가? 스스로를 3인칭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의 원인이 되는 생각을 이성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왜 기분이 불쾌하고 나쁜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적 사고를 사고로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네? 지금 기분은 나빠졌지만 사실 저 사람은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웃는 것일 수도 있어. 발표 너무 창피해. 졸았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단 한 명 졸았을 뿐이잖아. 나머지 사람들은 발표가 끝난 후 박수를 쳐줬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시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안 돼서 좌절하시는 분 있나요? 누군가는 취업이 안 돼서 또 누군가는 사업에 실패해서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연애에 실패해서 자신을 낙오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됐거나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잘 안 됐을 뿐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도 있고 다른 인생의 선택에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좌절했다고 인생 전체에서 실패자가 됐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왜곡된 생각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과 선택 속에서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은 낙오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를 좀먹는 그 왜곡된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도록 합시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